안녕하세요. 모래선인장입니다. 오늘은 하인리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 대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인데요. 정말로 이 부제만큼 이 소설을 잘 설명하는 문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 가장 현실적인 내용이라 아주 몰입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책을 읽으면서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몇 번 한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은밀하고 은근한 폭력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를 잘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 자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지 않고 회상과 역행을 통해 복잡하게 펼쳐지는데요. 저는 줄거리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리뷰에서는 그냥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은 꼼꼼하고 차분하고 이성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수요일 밤 댄스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는 루츠비히 괴텐이었고 그는 카타리나에게 측은거리는 다른 남자들과 달리 진정으로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타리나와 괴텐은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즉 목요일 아침, 경찰들이 카타리나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괴텐이 은행 강도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용의자였기 때문인데요. 이미 괴텐은 그녀의 집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카타리나는 태연해 보였다 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도 닫지 않은 욕실에서 여경이 보는 와중 옷을 갈아입어야 했으며 신문을 위해 이동하는 도중 온갖 카메라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역시 끔찍했는데요. 그녀가 측은거린다 라고 언급했던 남자들이 조서에서는 다정하다 라고 묘사되었고 그와 비슷한 제멋대로의 단어 치환이 조서의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다시 그녀가 말한 그대로 바꾸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카타리나가 집에 돌아간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차이퉁지는 카타리나에 대해 보도합니다. 그 신문에서 카타리나는 강도의 정부로 아주 얼음처럼 차고 계산적이고 전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방금 언급한 묘사는 카타리나의 고용주인 변호사 블로르나가 카타리나에 대해 언급한 것인데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카타리나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리 없다며 그녀는 매우 영리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멋대로 왜곡한 것입니다. 차이퉁지는 카타리나의 부모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를 위장한 공산주의자로 어머니를 아주 부도덕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카타리나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그녀가 노동과 절약으로 얻은 아파트를 범죄에 가담함으로 얻을 수 있었던 부정소득으로 매도합니다. 또다시 신문이 있었고 카타리나에 대한 전 남편의 인터뷰가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아주 모욕적이었죠. 그리고 카타리나에게는 익명의 우편물과 전화가 쏟아집니다. 대부분 그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강도의 정부이고 범죄에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보도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히 한 사람을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끔찍한 일들이 카타리나에게 벌어졌습니다. 토요일에도 물론 차이퉁지는 카타리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에 대한 기사를 계속 썼던 기자 퇴트게스는 더 끔찍한 짓도 저지릅니다. 이제 막 암수술을 끝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카타리나의 엄마 마리아 블룸을 그가 찾아간 것입니다. 의료진들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인트공으로 위장해서 몰래 말입니다. 그는 마리아 블룸의 인터뷰를 따내고 그것이 마치 엄청난 모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했던 마리아 블룸은 테트게스와의 인터뷰 직후 사망합니다. 카타리나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일요일의 차이퉁은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은 카타리나의 부도덕한 행실로 인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울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극도로 변태에 가깝다고 묘사합니다. 그녀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울지 않았다는 보도가 거짓이라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역겹기 짝이 없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내내 카타리나를 도왔던 블로르나 부부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로 모함합니다. 결국 일요일 저녁, 카타리나는 인터뷰를 하겠다며 기자 퇴트게스를 만납니다. 퇴트게스는 카타리나를 보자마자 그녀를 성적으로 희롱하며 그녀의 옷에 손을 댔고 그녀는 그 순간 퇴트게스를 총으로 쏴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로 가 그녀는 자수합니다. 요약된 줄거리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싶은 일들이 책 속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매끄럽게 벌어집니다. 만약 제가 이 소설 속의 짜이퉁지를 읽는 독자였다면 저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카타리나에 대한 보도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문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카타리나에게 가해지는 하나의 폭력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이 책을 읽고 감히 분노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내용은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리고 내가 카타리나가 되지 않았던 것은 단지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거나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운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진실을 전할 것이라고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소설이 판타지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소설은 1974년에 출간되었는데 2024년인 지금까지도 언론의 행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역시도 말입니다. 언론에서 전하는 소식에 내 말 한마디를 얹기 전에 그 말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내뱉는 말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 가십거리가 필요한 나인지 아니면 언론에서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인지 관심이 돈이 되는 세상의 언론인지 아니면 그 누구도 봐주지 않는 곳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진실인지 말입니다. 형식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이 소설은 사건 보고서의 틀을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탓에 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전개 방식이 순차적이지 않다는 것도 책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다 읽고 난 이후에는 작가가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이 만약 카타리나 블룸이나 카타리나를 옹호하는 주변인의 관점에서 전개되었더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책을 읽다 중간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책을 덮어버렸을 겁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끔찍한 사건의 당사자나 그 주변인이기보다는 그저 관찰자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 즉 사건 보고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관찰자로서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봐라, 너희 관찰자들아 하고 말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사건 보고서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이 책은 초반의 사건의 결말을 밝힙니다. 카타리나 블룸이라는 여자가 차이퉁지의 기자 퇴트게스를 죽이고 자수했다 라고요. 그러고 나서 왜 카타리나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외에 문체에 대해 언급하자면 아주 주관적인 제 느낌이기는 하지만 저는 독일 작가들에게서 이런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수사가 많은데 그것이 화려함이나 유려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의 정확성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꼭 작가가 의도한 바대로 글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약간의 통제 욕구가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게 불쾌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작가가 글을 워낙 잘 쓰는 데다가 그게 되려 유머러스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문장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라 2번 읽어야 하는 문장도 꽤 있는데요. 일단 그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그 탁월함에 무릎을 탁 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읽으면 너무나도 화가 나는 소설이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소설을 읽어야 할 당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소설입니다. 오늘은 하인리 벨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에 대해 리뷰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독일어권의 작가네요. 페터 한트케의 소망 없는 불행에 대한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